매일 밤 당신의 전사는 쓰러집니까? 그녀의 입술이 아직 축축하고 그녀의 몸이 유혹하며 뒤틀릴 때 그것은 당신을 배신하고 부드럽고 가련하게 힘을 잃습니까? 한때는 강철 지팡이 같았는데 왜 요즘에는 출정하기도 전에 기가 꺾이는 겁니까? 그 순간 마음속 욕망은 비명을 지르지만 몸이 침묵할 때 남자는 그저 이를 악물고 자존심은 잿더미가 되어 부서집니다. 하지만 이보시오, 잘 들으시오. 단지 매일 당신이 감히 이것 하나를 당신의 식탁 위에 올리기만 한다면 2주 후 놀라운 변화,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푸른 알약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타인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며 부작용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남자들, 한때 부러진 검을 들었던 전사들이 놀라움 가득한 속삭임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 창조주가 오직 남자를 위해 선사한 이 음식들을 당신의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의 몸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성기의 기억, 격정적인 밤의 기억을 말입니다. 만약 중간에 멈춘다면, 포기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무력감의 늪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더 뜨거운 조언과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시오. 단 1초도 놓치지 마시오. 이제 진짜 이야기,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아그라, 그 이름만 들어도 무력감의 늪에 빠진 어떤 남자라도 귀가 번쩍 뜨이지 않는가. 그것은 달콤한 약속, 작고 푸른 알약 하나에 담긴 기적과도 같다. 병원은 마치 사탕을 나눠주듯 쉽게 그것을 처방해준다. 그리고 당신은 절망 속에서 당신의 모든 희망과 함께 그것을 삼킨다. 그래,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 기적처럼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전사가 갑자기 포효하며 젊은 시절처럼 당당하고 강력하게 일어선다. 그날 밤 당신은 다시 한번 신이 되어 당신의 여자가 애원하게 만드는 쾌락을 선사한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이 만족감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을 때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그 길을 걸어본 자들, 푸른 알약의 노예가 된 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한다. 효과는 확실한데 너무 빨리 끝나. 그리고 먹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내가 가짜가 된 기분이야. 왜일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알약은 폭군이자 독재자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하지 않는다. 늙고 경화된 당신의 혈관을 고통스럽게 억지로 확장시켜 피가 억지로 흐르게 할 뿐이다. 당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쥐어짜고 있다. 그리고 그 몇 시간의 거짓된 자부심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 술 취한 사람처럼 새빨개진 얼굴, 갑자기 흐려져. 당신의 몸 아래에서 뒤틀리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시야.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마치 터질 것처럼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다. 약효가 끝나고 폭군이 물러나면 다시 무력한 자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신과 거지의 대비는 너무나 잔인하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더 강하게, 더 자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은 중독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이 일어난다. 당신 몸의 자가 반응 능력. 한 남자로서의 원초적인 본능이 서서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 없이는 설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단 몇 번의 거짓된 밤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제 반란을 일으킬 시간이다. 그 폭군을 타도할 시간이다. 약 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 그 힘의 진정한 근원을 되찾을 시간이다. 그리고 아는가?
해방의 열쇠는 무균 실험실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따뜻하고 관대한 대자연의 품 안에 있다. 이 세 가지 이름, 당신의 새 구원자를 기억하라. 질산염, 시트룰린, 플라보노이드. 아마 이 단어들이 낯설고 과학적이며 건조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잊어라. 그들의 권능을 생각하라. 이 세신들은 모두 당신의 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폭군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다. 결코. 그들은 부드러운 연인이다. 그들은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혈관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설득하여 생명과 갈망을 품은 피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순환하도록 돕는다. 이 효과는 뜬 소문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백 편의 과학 논문과 임상 연구에 부인할 수 없게 새겨져 증명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혈액순환이 살아야 발기력이 산다. 당신의 피의 길이 녹슨 수도관처럼 좁아지고 굳어진 상태에서는 당신의 뇌가 아무리 욕망을 외치고 당신의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도발적이라도 반응은 있을 수 없다. 피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새 구원자, 이 새 부드러운 연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당신에게 거짓된 약속을 파는 약국이 아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매일 지나치는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익숙한 채소와 과일 속에 숨어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대자연의 속삭임이며 자연스럽고 강력한 부활의 약속이다. 푸른 알약을 버려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힘은 실험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제 대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라. 그녀가 당신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구원자는 열정의 핏빛처럼 진홍색을 띈다. 바로 비트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뿌리 채소는 사실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천연 혈관 확장제라는 별명을 가진 에너지 폭탄이다. 그 거친 흙 껍질 안에는 질산염이라는 이름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그것을 입에 넣고 씻고 삼킬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질산염은 산화질소라는 강력한 전령으로 변환된다. 이 전령은 경화되고 수축된 당신의 전사 속 모든 혈관으로 가서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속삭이고 설득하여 혈관벽을 둘러싼 평활근을 자발적으로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게 한다. 그 결과는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모든 갈망과 생명을 품은 뜨거운 피가 다시 한번 당신의 그곳으로 쇄도하여 해면체의 모든 동굴을 채우고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젊은 시절처럼 당당하게 세운다. 두 번째 구원자. 그것은 소녀의 키스처럼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다. 바로 수박이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단지 여름 더위를 식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틀렸다. 그 푸른 껍질 아래 달콤한 붉은 과육 속에는 시트룰린이라는 마법 같은 이름을 가진 아미노산,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다. 이 물질은 몸 안에 들어가면 아르기닌이라는 또 다른 용맹한 전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당신의 몸에게 우리가 위에서 말한 강력한 전령, 산화질소를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명령한다. 산화질소가 많을수록 당신의 혈관은 더 넓게 확장되고 피는 더 강력하게 순환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쉽게 서게 돕는 것을 넘어 당신 전사의 지속력과 강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당신의 연약한 지팡이를 몇 시간이고 이어질 정복에 준비된 대리석 기둥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자. 그것은 약간의 쓴맛을 가졌지만 죄 많은 사랑처럼 목구멍에 달콤한 여운을 남긴다. 바로 다크 초콜릿이다. 그것을 단지 간식으로 여기지 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사실 혈관 건강을 위한 지극히 강력한 천연 보충제다. 그 안에 담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는
청소부 군대처럼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 구석구석으로 가서 활성산소와 싸우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며 그 길을 항상 깨끗하고 막힘없이 유지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즉각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핵심 요소인 당신의 혈액 순환을 뿌리부터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있다. 비트, 수박, 다크 초콜릿, 그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당신의 매일 식단에 결합하는 법을 안다면 그것들은 자연의 가장 신성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잠든 혈관을 깨울 것이다. 당신의 몸속에서 죽어버린 감각들을 되살릴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부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끈기다. 이것은 기적의 알약이 아니다. 시간과 믿음을 요구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슈퍼마켓에 가서 담배와 술 대신 이 새 구원자를 사라. 작은 행동 하나.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아니, 그것이 부러진 검을 든 자에서 신으로 바로 당신 자신을 바꿀 것이다. 이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침묵과 부활의 교향곡 하나를 들어보라. 평화로운 용인시에 사는 54살의 윤태영 씨. 그는 방탕한 바람둥이가 아니다. 그는 모범적인 남자. 국가에 거의 30년의 삶을 바친 공무원. 책임감 강한 아버지. 온화한 성격의 남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온화함, 그 침묵이 그의 결혼 생활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 되었다. 그는 몇 년 전 은퇴를 앞둔 어느 날부터 침묵이 더 이상 여백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기본 언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서로 마주보는 유일한 시간은 말보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큰 식탁 위에서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어둠의 벨벳 커튼이 침실을 덮으면 그들은 마치 한 무덤 속의 낯선 이들처럼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이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며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들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아내의 가까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전사는 너무나 긴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마음도 식어버렸다. 마음이 식어버리자 그는 심지어 아내의 눈조차 피했다. 그 눈 속에서 실망, 연민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내가 말을 걸려고 하면 저는 괜히 신경질을 부렸어요. 그는 쓰라림 가득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미워서였죠. 제 무력함이 미워서. 그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는 우연히 중년 남성을 위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푸른 알약이 아닌 대자연의 부활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트, 수박, 다크 초콜릿, 약이 아니고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그는 끌렸다. 솔직히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물에 빠진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건 마지막 도박처럼 한 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비밀스러운 의식,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아침 커피 대신 그는 냉장고에서 미리 갈아둔 비트 주스 한 병을 꺼내 빈속에 마셨다. 그 흙내음 섞인 단맛은 원초적인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점심 식사 후 담배 한 개비 대신 그는 사무실 서랍에 숨겨둔 카카오 함량 높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꺼내 혀 위에서 천천히 녹이며 씁쓸함과 달콤함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퇴근길에 그는 몰래 슈퍼마켓에 들러 작은 수박 한 통을 샀다. 시트룰린이 가장 풍부한 껍질에 가장 가까운 하얀 부분까지 넣어 스무디를 만들어 마치 중독자가 약을 복용하듯 혼자 부엌에서 마셨다. 그는 아내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2주 동안 묵묵히 자신만의 의식을 반복했다. 기적 같았다. 즉각적인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지 식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그의 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듣지 못했던 신호, 속삭임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아내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그곳에서부터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긴장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은은한 열기 같은 거요. 예전에는 그 감각이 완전히 꺼져 있었거든요. 죽은 땅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가 긴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불꽃은 아직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첫 불씨가 당겨진 것이었다. 활기 넘치는 해변 도시 부산 해운대. 남자라면 을에 강하고 에너지 넘쳐야만 하는 그곳에 48살의 강동원이라는 남자는 안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버지였다. 중소기업의 대표, 외향적인 성격, 파트너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언제나 호탕하고 웃음이 넘쳤다. 겉으로 그는 성공의 화신,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웃음 아래에는 불안으로 가득 찬 영혼이 있었다. 건장해 보이는 그 몸 안에는 낡아가는 기계가 있었다. 몇 달 전 선고가 내려졌다. 건강검진 결과 그는 당뇨병 전 단계였다. 질병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비극, 소리 없는 치욕이 시작되었다. 그의 전사의 반응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것은 더 이상 명령에 따르는 포효하는 야수가 아니었다. 나태하고 무기력한 하인이 되어버렸다. 특히 아침, 그의 남성성의 확실한 증거였던 생리 현상,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단단한 지팡이와 함께 깨어나던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곳은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더 이상 어제의 그 젊은이가 아니라는 잔인한 상기였다. 남성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피 흘리는 그의 심장에 비수가 꽂혔다. 피곤한 회식을 마치고 술과 위선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그의 아내가 그날은 여느 때와 달리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책망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당신 그런 모습 보니까? 나도 좀 슬프네. 그 한마디,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지만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아팠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단지 일의 피곤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침대 위에서의 피곤함, 멀어진 거리감, 그들 사이에서 꺼져가는 불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 가서 낯선 이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더더욱 푸른 알약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침묵과 무력감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그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혈관을 살리고 남자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식단에 대한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자신의 수첩에 세 단어를 받아 적었다. 비트, 수박, 다크 초콜릿. 그날 이후 조용한 반란,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 출근 전, 그는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셨다. 점심, 아내가 싸준 도시락과 함께 카카오 함량 높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먹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수박 한 조각을 사서 직접 스무디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했다. 퇴근 후 매일 동네를 20분씩 산책하는 것.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숨을 쉬고 자신의 몸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약간의 자조 섞인 목소리로 회상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라서 뭐라도,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대자연은 그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약 2주 후 그의 몸에 아주 작지만
지극히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그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을 때 그것을 느꼈다. 무겁고 무감각했던 하반신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하지만 분명한 발기였다. 그의 전사는 긴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불꽃은 아직 다시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붉은 숯불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마 지금도 당신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 그 썩어빠지고 무력한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그 느낌, 하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뜨거운 반응,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욕망에 찬 눈빛, 그 모든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괴감과 무력한 약물의 먼지 아래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막혔을지 모르고 당신의 심장은 점차 다쳤을지 모르지만 원초적인 불꽃, 한 사내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오늘 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밤 식탁 위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로 말입니다. 그 생기 없는 파란색 비아그라 알약은 잊어버리십시오. 창조주가 선사한 것을 보십시오. 피처럼 붉은 비트 주스 한 잔, 과즙이 풍부한 수박 한 조각, 씁쓸하지만 매혹적인 다크 초콜릿 한 조각. 그것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맹세이며 의식이며 당신 안에 잠든 괴물을 깨울 수 있는 신비로운 묘약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비트 주스 한 모금은 모든 혈관에 질산염을 주입하여 그것들을 확장시키고 전투를 준비하게 합니다. 당신이 먹는 수박 한 조각은 시트룰린을 보충하여 그것을 혈관 속에서 흐르는 아르기닌의 용암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머금는 초콜릿 한 조각은 플라보노이드가 모든 불순물을 씻어내고 뜨거운 피가 그곳으로 쇄도할 길을 닫게 합니다. 2주 후 그 공허한 약속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거울 앞에 발가벗고 서십시오. 거울 속 당신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일 것입니다. 몸의 감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체에서 은은하게 솟아나는 흥분,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태도. 그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남자의 자신감과 욕망을 감지하는 육감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유혹의 눈빛, 도전의 눈빛, 이리 와서 당신의 진정한 남자를 보여줘 라고 말하는 눈빛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죄인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로 돌아온 왕처럼 침실에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은 그녀가 아마도 자는 척하며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대 시트마저 태워버릴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몸을 숙입니다. 당신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 것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길러진 당신의 그곳은 더 이상 부끄러운 부드러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뜨거우며 정복할 준비가 된 권력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횃불이 되고 외침이 되며 욕망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스스로를 포기하려던 누군가의 영혼 속 식어버린 불꽃을 다시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말들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심을 버리십시오. 자괴감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강해지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 적나라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말을 들으며 흥분과 설렘을 느꼈다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면, 구독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클릭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 마음에 반란의 씨앗을 심었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십시오. 만약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2번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결코 당신의 그곳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무엇이든 간에 제가 더 적나라하고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침대 위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평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풍의 밤, 정복의 밤, 신음과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더 이상 굳건하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았을 때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기를 바랍니다.